제1장 퇴직금과 함께 사라진 내 이름. 남편의 정년 퇴직. 누군가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며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이제 두 분이서 여행도 다니고 오붓하게 노후를 즐기라며 덕담을 쏟아내죠. 하지만 대한민국 아내들에게 남편의 은퇴란 과연 축복이기만 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24시간 내내 집안을 감시하는 감독관이 상주하는 감옥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30년을 한 직장에서 버틴 남편보다 그 30년 동안 밥상을 차려낸 자신이 더 대단하다고 믿었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전 7시. 영숙 씨의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방에서 시작됩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양복을 입고 출근 전쟁을 치르던 남편. 철민이 이제는 늘어진 러닝셔츠 바람으로 거실 소파를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화려했던 은퇴식 꽃다발이 시들기도 전인 일주일 만에 철민은 완벽한 삼식이가 되었습니다. 아침 먹고 돌아서면 점심은 뭐냐 묻고 점심 먹은 그릇이 개수대에 들어가기도 전에 저녁 반찬을 타령합니다. 어이, 김 여사. 청소기 좀 그만 돌리지. 뉴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잖아. 그리고 저기 베란다 창틀에 먼지 낀 거 안 보여?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소파와 한몸이 된 철민은 리모컨을 지휘봉처럼 휘두르며 지적을 쏟아냅니다. 영숙 씨는 청소기를 끄고 깊은 한숨을 삼킵니다.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라는 말.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힙니다. 지난 30년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병수발하며 남편 기죽지 않게 철마다 보약 챙겨 먹인 건 누구였나요? 그 모든 희생이 집에서 논 것으로 치부될 때 영숙 씨의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참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이제 쉬는 양반인데 내가 이해하자. 갱년기라 저러는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앞치마 끈을 조여맵니다. 오늘 저녁은 철민이 좋아하는 뜨끈한 된장찌개를 끓일 생각입니다. 햇감자를 숭덩숭덩 썰어 넣고 모시조개로 시원하게 국물을 낸 영숙 씨의 필살기죠. 주방은 벌써 찜통입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쳐내며 영숙 씨는 정성스레 상을 차립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완벽한 저녁상입니다. 여보 식사하세요. 국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느릿느릿 식탁으로 다가온 철민. 찌개를 한 숟가락 푹 떠서 입에 넣습니다. 영숙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표정을 살핍니다. 맛있다는 말 한마디, 아니 그저 고생했다는 눈빛 하나면 하루의 피로가 씻겨 내려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철민의 미간이 사정없이 구겨집니다. 아우 웃자. 당신 요새 왜 이래? 혀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걸 먹으라고 내온 거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찌개가 나나 제대로 못 맞추냐고. 철민이 숟가락을 식탁에 거칠게 내던집니다. 그 반동으로 뚝배기가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식탁 아래로 곤두박질 칩니다. 아 뜨거. 펄펄 끓던 붉은 국물이 영숙 씨의 맨 발등을 덮칩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발끝에서 머리까지 치솟습니다. 깨진 뚝배기 조각과 널브러진 두부, 그리고 붉은 국물이 바닥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영숙 씨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주저앉아 발을 감싸줍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철민의 입에서 나온 말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밥상을 왜 그렇게 불안하게 차려? 사람 놀라게 진짜. 얼른 안 치우고 뭐해? 밥맛 다 떨어지게. 순간 영숙 씨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화끈거리는 발등의 통증보다 더 날카로운 무언가가 심장을 베고 지나갑니다. 걱정보다 짜증이 먼저인 남자. 아내의 화상보다 자신의 밥맛이 더 중요한 남자. 저 남자를 위해 내가 30년 동안 이 뜨거운 불 앞에서 무엇을 태워온 걸까요? 영숙 씨는 고개를 들어 철민을 올려다봅니다. 평생을 하늘처럼 모셨던 남편이 오늘따라 더없이 초라하고 뻔뻔한 타인으로 보입니다. 아, 끝났구나. 내 인내심은 여기까지구나. 영숙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발등은 붉게 부어올랐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엎질러진 찌개 국물도 깨진 뚝배기 조각도 치우지 않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는 철민을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옷장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꺼냅니다. 지갑, 핸드폰, 그리고 며칠 전 딸이 사준 스카프 한 장.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영숙 씨는 거실로 나와 여전히 식탁 앞에 멍청하게 서 있는 철민을 향해 마지막으로 눈길을 줍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그 지긋지긋한 찌개 국물 위로 툭 던져버립니다. 당신 어디가? 밥 안 치우고 어디 가냐고. 닫힌 문 뒤로 철민의 고함이 들려오지만 영숙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지난 30년 중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김영숙 씨는 아내라는 직함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퇴직금도 송별회도 없는 쓸쓸한 퇴사.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묘하게 가볍습니다. 과연 영숙 씨가 떠난 뒤 남겨진 철민은 그 엉망진창인 저녁 식탁 앞에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혼자서는 라면, 물도 못 맞추는 이 남자의 처절한 생존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제2장 앞치마를 벗고 문을 나서다. 현관문이 닫히는 그 짧은 파열음. 그 소리가 누군가에겐 평온한 일상이 무너지는 굉음이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마침내 단단한 알을 깨고 나오는 해방의 신호탄이 되기도 합니다. 지갑 하나, 핸드폰 하나, 그리고 낡은 스카프 한 장. 달랑 가방 하나만 메고 30년의 세월이 담긴 집을 나선 56세 김영숙 씨. 평생 남편과 아이들의 시간표에 맞춰 숨죽여 살던 그녀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영숙 씨가 터미널에서 무작정 끄는 표의 종착지는 강원도 속초였습니다. 젊은 시절 고단한 시집살이에 숨이 막히고 친정엄마가 사무치게 그리울 때면 남몰래 찾아와 한참을 울다 가던 그 바다였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비릿하고 짭조름한 짠내음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영숙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는 길에 딸 지은이에게 엄마 당분간 찾지 말라는 짧은 문자를 남겼습니다. 답장이 오기 전 미련 없이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죠. 영숙 씨는 붉게 달아오른 발등의 화상 자국을 절뚝거리며 바닷가 외진 골목을 걸었습니다. 막막한 두려움이 엄습할 즈음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허름한 백반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에 붙은 삐뚤빼뚤한 글씨. 주방 참모 구함. 빛바랜 종이 한 장이 영숙 씨의 발목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저기 사장님. 밖에 적힌 글 보고 들어왔는데요. 제가 식당 이름 머리털 나고 처음이지만 밥 짓고 반찬 하는 건 3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쉬고 해봤습니다. 뭐든 시켜만 주세요. 진짜 악착같이 일할게요. 그렇게 영숙 씨는 평생 매여있던 주부의 앞치마 대신 누군가가 노동의 대가로 내어준 낡은 고무장갑을 손에 끼웠습니다. 그 시각 영숙 씨가 떠난 일산의 아파트는 과연 어떤 풍경이었을까요? 철민 씨는 소파를 독차지한 채 배달시킨 피자를 한 입 베어 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어젯밤 엎질러진 찌개, 국물과 깨진 뚝배기 조각이 위험하게 널브러져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죠. 그는 아내의 이 돌발적인 가출을 아주 가벼운 갱년기 여성의 반항쯤으로 여겼습니다. 참나. 쥐뿔도 없는 여자가 어딜 가. 집 밖에 나가봤자 동네 찜질방이나 친구 집이겠지. 나도 내일 저녁이면 꼬리 팍 내리고 기어들어올 테니까 오랜만에 마누라 잔소리 없이 혼자 TV나 실컷 봐야겠다. 철민 씨의 그 얄팍하고 오만한 자신감은 정확히 3일 만에 비참한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세탁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입고 나갈 속옷과 양말이 동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배달음식 용기가 산처럼 쌓여 초여름 날씨에 시큼한 냄새를 풍기며 초파리가 들끓기 시작했죠. 집안 꼴은 거대한 쓰레기통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철민 씨가 직접 끼니를 때워보겠다고 라면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물 조절을 할 줄 몰라 국물은 한강이 되었고 끓어 넘치는 냄비를 다급하게 맨손으로 잡았다가 손가락을 심하게 대고 맙니다. 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구는 냄비와 붉게 쏟아진 라면 국물. 며칠 전 아내의 발등에 쏟아졌던 그 된장찌개의 모습과 완벽하게 겹쳐 보입니다.
화끈거리는 손가락을 부여잡고 철민 씨는 그제야 자신의 뼈저린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리모컨 하나로 왕처럼 군림했던 이 집안에서 아내 없이는 라면 하나 제대로 끓여 먹지 못하는 완벽한 생활 바보. 그게 바로 30년간 큰 소리치던 자기 자신의 진짜 민낯이었다는 사실을요. 반면 속초 백반집 주방의 영숙 씨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의 식당 주방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터였죠.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설거지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라 밤마다 끙끙 앓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영숙 씨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환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제육볶음 2인분 바로 나갑니다. 계란말이도 방금 따뜻하게 부쳐냈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녀가 조물조물 무쳐낸 시금치나물 한 접시, 뚝딱 끓여낸 된장찌개 맛을 본 손님들은 연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주머니 손맛이 완전 예술이네. 내일 또 올게요. 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가 영숙 씨의 메마른 가슴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30년간 남편의 삼시세끼를 차려주고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뜨거운 인정과 찬사. 그것은 육체의 고단함을 단숨에 잊게 만드는 기적 같은 영양제였습니다. 일주일이 무사히 지난 어느 늦은 밤, 식당 마무리를 하던 영숙 씨의 손에 백반집 사장님이 두툼한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첫 주급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거친 손으로 그 돈을 꼭 쥐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먹였습니다. 남편의 지갑에서 눈치를 보며 받아쓰던 생활비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땀방울로 빚어낸 온전한 내 돈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영숙 씨는 시장 골목 옷가게에 들러 낡은 마네킹이 입고 있던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샀습니다. 3만 원짜리 싸구려 원피스였지만 난생 처음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오직 김영숙 자신만을 위해 쓴 돈이었습니다. 그 원피스를 품에 꼭 안고 걷는 속초의 밤바다는 더 이상 춥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콤했던 영숙 씨의 도피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굶주리며 분노를 사귀던 철민 씨가 결국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딸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기 때문이죠. 지은아, 너 엄마 카드 내역 확인되지? 도대체 이 여편네가 어디서 뭘 긁고 돌아다니는 거야? 당장 위치 찾아내. 수학이 넘어 딸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온 단어는 강원도 속초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눈에 핏발이 선 철민 씨는 당장 차 키를 낚아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감히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아내를 당장 찾아내 머리채라도 끌고 오겠다는 무서운 기세였죠. 어둠을 뚫고 거칠게 속초로 향하는 철민의 자동차. 마침내 자신의 진짜 이름과 웃음을 찾은 영숙 씨와 아내 없이는 생존조차 불가능한 초라한 남자 철민 씨. 이 두 사람의 아슬아슬하고 엇갈린 바닷가 대면은 과연 어떤 폭풍을 몰고 오게 될까요? 제3장 엇갈린 바닷가, 무너진 자존심. 익숙함이라는 감정은 참으로 잔인합니다. 내 옆에 있을 때는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함부로 대해도 괜찮을 것 같던 사람이 타인의 환대 속에서 반짝이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분노로 이글거리던 철민 씨의 눈빛이 걷잡을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무너져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초였습니다. 오늘은 그 3초의 기적 혹은 뼈저린 절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속초로 향하는 고속도로. 철민 씨가 모는 낡은 세단의 운전대는 분노의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를 다그쳐 알아낸 아내의 카드 결제 내역. 고작 3만 원짜리 시장 옷가게 결제 문자에 철민 씨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죠.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 밥도 안 챙겨주고 도망친 여자가 감이지. 팔자에 없는 바닷가 유람에 옷까지 사입어 당장 머리채라도 휘어잡고 끌고 오겠다며 벼르고 벼른 길이었습니다. 두고 봐. 아주 집구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팔자 좋게 돌아다녀 잡히기만 해봐라. 아주 다리 몽둥이를. 그는 아내가 필시 궁상맞게 찜질방을 전전하거나 눈물 콧물 다 빼며 찌그러져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베풀어준 온실을 벗어난 중년 여자의 말로가 얼마나 처참한지
똑똑히 확인시켜줄 참이었죠. 드디어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속초의 작은 바닷가 마을. 짠내가 훅 끼치는 비좁은 골목길에 차를 세운 철민 씨는 씩씩거리며 내렸습니다. 허름한 간판을 단 작은 백반집 앞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식당 문고리를 부술 듯 잡으려던 찰나 철민 씨의 행동이 우뚝 멈췄습니다. 불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들려오는 낯설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 때문이었죠. 아이고, 우리 단골 손님 오셨네. 오늘은 반찬이 좀 좋아. 내가 아침 일찍 시장 가서 물 좋은 가자미 좀 구해왔거든. 바삭하게 튀겨 드릴 테니까 앉아서 숨 좀 돌리고 계셔요. 철민 씨는 숨을 죽인 채 열린 유리창 틈새로 식당 안을 훔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알던 김 여사가 없었습니다. 늘 화장기 없는 얼굴로 구분등을 하고 싱크대 앞을 서성이던 주눅든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며칠 전 시장에서 샀다는 그 3만 원짜리 꽃무늬 원피스 위로 앞치마를 질끈 동여맨 영숙 씨. 그녀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마치 봄꽃 같은 미소가 만개해 있었습니다. 경쾌한 칼질 소리에 맞춰 가벼운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죠. 아따, 이 집 사장님. 손맛이 기가 막혀. 내가 이 근방 식당 다 다녀봐도 사장님이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대한민국 1등이요. 아주 밥도둑이 따로 없어. 과찬이세요. 맛있게 드셔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죠. 밥 모자라면 편하게 더 말씀하세요. 그 순간 철민 씨는 망치로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1등 된장찌개. 그것은 며칠 전 자신이 짜다며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밥상을 엎어버렸던 바로 그 찌개였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매일같이 받아먹으면서도 단 한 번도 칭찬해 본 적 없는 아내의 요리.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아내의 땀방울이 이곳에서는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하는 최고의 솜씨로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아내의 진짜 가치. 철민 씨의 시선이 영숙 씨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환대받는 인간의 얼굴이 저토록 눈부신 것이었던가요? 영숙 씨는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고함을 치려던 철민 씨의 주먹에 서서히 힘이 풀렸습니다. 당당했던 분노는 순식간에 처참한 부끄러움으로 변해버렸죠. 슬그머니 창문에서 물러선 그는 그제야 쇼윈도 유리에 비친 자신의 꼴을 보았습니다. 며칠째 감지 않아 떡진 머리, 대충 주워 입고 나온 구겨진 티셔츠, 그리고 라면을 끓이다 데어서 엉성하게 밴드를 붙인 초라한 손가락까지. 아내 없이 단 하루도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무능한 늙은 남자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렇게 빛나는 여자의 삶을 갉아먹으며 기생해온 것은 아내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철민 씨는 차마 식당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머리채를 잡기는커녕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당 맞은편 전봇대 뒤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맛있는 밥 냄새가 굶주린 그의 배를 후벼 팠지만 배고픔보다 더 깊은 후회와 자괴감이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식당의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합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빈 식당 안 하루의 고단함을 달래며 앞치마를 푸는 영숙 씨. 그리고 어두운 골목 한 구석에서 짐승처럼 웅크린 채 그 모습을 지켜보는 철민 씨. 이제 철민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대로 발길을 돌려 다시 혼자만의 쓰레기장으로 도망칠까요? 아니면 30년 만에 처음으로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아내 앞에 서게 될까요? 엇갈린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이 밤바다의 파도 소리와 함께 마침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처음으로 마주 앉은 저녁 식탁.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과라는 건 때론 칼부림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내 바닥을 오롯이 드러내고 상대방 앞에 완전히 무장 해제되는 일이니까요. 30년 동안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남자 철민 씨. 그의 생애 첫 사과는 밤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묵직하고 서툴게 시작되었습니다. 밤 10시. 속초의 작은 식당은 이제 막 불을 끄려던 참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퉁퉁 부은 종아리를 주무르며 앞치마를 풀고 있었죠.
그때 닫힌 유리문 너머로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습니다. 철컥하고 조심스레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돌린 영숙 씨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곳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꾀재재한 티셔츠를 입은 철민 씨가 서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식당을 뒤집어 엎을 줄 알았던 남편은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쭈뼛거리며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들고 있던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앙다물고 표정을 감췄습니다. 어이. 아니. 저기 밥 좀 남았어? 나 한 끼만 주라. 그 한마디에 영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호통이 아니라 밥 타령이라니. 평소 같았으면 또 내 밥 차리러 왔냐며 쏘아붙였겠지만 철민 씨의 몰골은 차마 입을 떼기 힘들 만큼 처참했습니다. 움푹 파인 두 볼. 라면 냄비에 대어 엉성하게 밴드가 붙은 손가락. 자신이 없는 단 며칠 동안 이 남자가 어떤 바닥을 굴렀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차가운 밥통을 열고 밥을 퍼담았습니다. 가스 불을 켜고 점심 장사 때 남겨둔 김치찌개를 작은 뚝배기에 옮겨 데웠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상을 뒤엎었던 바로 그 뚝배기였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철민 씨 앞에 작은 쟁반이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한 공기,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그리고 계란말이 2조각. 소박하기 그지없는 백반이었습니다. 철민 씨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떠서 한 입 삼키는 순간 참았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네. 철민 씨는 걸신 들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찌개 국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도 닿지 않았습니다. 밥을 삼키는 건지 눈물을 삼키는 건지 모를 짐승 같은 식사. 영숙 씨는 팔짱을 낀 채 그저 묵묵히 그 등을 바라보고 섰습니다. 30년간 자신이 걷어 먹인 남자의 초라한 등. 밉고 징그러웠지만 한편으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습니다. 이윽고 빈 밥그릇을 싹싹 긁어 비운 철민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소매로 입가를 거칠게 훔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두 눈이 영숙 씨를 향했습니다. 미안하다, 영숙아. 내가 진짜 나쁜 놈이다. 이 밥이 이렇게 맛있는 건 줄 내가 평생 당연한 줄 알았어. 미안해, 나 용서하고 그만 집에 가자. 그의 입에서 나온 영숙아라는 이름. 그리고 처음으로 듣는 미안하다는 사과. 영숙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자로서 아내로서 평생을 바친 시간들이 위로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꾹 참았던 숨을 내쉬며 철민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분했습니다. 사과는 받을게요. 고마워요. 근데 나 집엔 안 가요. 아니, 영숙아,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이제 내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할게. 응?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일하고 돈 버는 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요. 누군가한테 맛있게 잘 먹었다는 인사 듣는 것도 행복하고 내 인생 한 번쯤은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집에서 당신 인생 살아요. 밥은 내가 여기서 차려줄 테니까 먹고 싶으면 주말마다 와서 사 먹고 가요. 철민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 콧물 쏟으며 매달리면 당연히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설 줄 알았던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혼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은 여자의 눈부신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이제 남편의 아내가 아닌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주체로 당당히 선 것입니다. 조론. 말로만 듣던 그 낯선 단어가 부부의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철민 씨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단단한 눈빛 앞에서 자신이 내밀 카드 따위는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빈 그릇을 모아 쟁반을 들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내 말이 맞다. 내가 매주 내려올게.
밥 먹으러.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하고도 낯선 협상은 끝이 났습니다. 서로를 밀어내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진짜 모습을 존중하기 위해 거리를 두기로 한 중년의 밤. 과연 1년 후 두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하게 될까요? 생전 처음 라면 물을 맞추며 혼자만의 생존기를 시작한 철민 씨와 바닷가. 백반집 사장님이 된 영숙 씨의 두 번째 인생이 이제 막 꽃을 피우려 하고 있습니다. 제5장. 여보가 아닌 영숙 씨에게. 부부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 지붕 아래에서 매일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어야만 부부인 걸까요? 아니면 조금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끼는 마음이 살아있다면 그것 역시 부부인 걸까요? 여기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의 진짜 거리를 찾아낸 두 사람의 1년 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별 대신 서로를 존중하는 지혜로운 거리두기를 선택한 중년의 밥상. 그 마지막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주말 아침, 일산의 아파트 주방입니다. 예전 같으면 코를 골며 소파에서 늦잠을 잤을 철민 씨가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요리 튜토리얼 영상을 보며 계란말이를 하는 중이죠. 조심스럽게 뒤집개를 쥔 손이 아직은 어설픕니다. 계란 옆구리가 살짝 터지기도 하고 모양도 투박하죠. 하지만 철민 씨의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싱크대 한쪽에는 정갈하게 설거지된 그릇들이 물기를 빼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같았던 1년 전의 집안 풍경은 이제 흔적조차 없습니다. 철민 씨는 정성스레 구운 계란말이를 작은 반찬통에 조심조심 담아냅니다. 철민 씨는 작은 보랭 가방을 무릎에 품고 속초행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는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지난 1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론이라는 낯선 단어가 처음엔 철민 씨도 두려웠습니다. 아내에게 버림받은 것 같아 억울하고 외로운 날도 있었죠. 하지만 스스로 끼니를 챙기고 세탁기를 돌리고 묵은 먼지를 닦아내면서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노동 없이 거저 굴러가는 일상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속초의 백반집. 점심 장사를 막 끝낸 영숙 씨가 테이블을 닦고 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여전하지만 피곤에 찌들어 주눅 들어있던 옛날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철민 씨가 쑥스러운 듯 들어섭니다. 일찍 왔네요. 오늘 고속도로 안 막혔어요? 응, 아침 일찍 서둘렀지. 장사는 잘 끝났고 허리 아프다더니 좀 어때? 매일 고함을 치고 짜증을 내던 남편, 속으로 한숨만 사귀던 아내. 그 숨막히던 부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친구처럼 두 사람의 대화에는 기분 좋은 여유와 온기가 넘칩니다. 두 사람은 바다가 가장 잘 보이는 창가 쪽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철민 씨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작은 반찬통을 꺼내 영숙 씨 앞에 밀어놓습니다. 영숙 씨의 눈이 동그랗게 커집니다. 영숙 씨, 이거 내가 한번 해봤어. 짤랑까 안 짤랑까 모르겠네. 맨날 당신 밥만 얻어먹는 것 같아서. 어이, 여보가 아닌 영숙 씨. 30년 만에 자신의 이름표를 되찾은 영숙 씨의 얼굴에 햇살 같은 미소가 번집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직접 만들어 온 반찬. 비록 노랗고 투박한 계란말이 한 조각이지만 그 속에는 지난 세월의 모진 상처를 어루만지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 씨의 맺힌 응어리가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어머, 당신이 직접 다 했어요? 세상에,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영숙 씨가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 뭅니다. 조금 짜고 모양도 볼품없지만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달콤합니다. 밥을 뜨는 영숙 씨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철민 씨도 모두 편안하게 웃고 있습니다. 가까이 붙어 서로를 갉아먹던 가시 돋친 인연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나서야 비로소 따뜻한 난로 같은 관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서로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너무 가까워서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있다면 용기 내어 한 발짝 물러서 보는 건 어떨까요? 각자의 온전한 이름으로 바로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철민 씨와 영숙 씨의 두 번째 저녁 식탁이 언제나 따뜻하기를 응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 친구 스토리텔러였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저녁 식탁에도 다정한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